네, 여러분의 건강지수와 행복지수를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건강매거진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생활습관병이자 또 고질병으로 자주 허리가 아프거나 시리고 또 엉치 쪽이 좀 아프고 다리가 저리면서 힘이 없어지는 증상들을 나타날 때 의심해봐야 하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질환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되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매거진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볼게요. 네, 해를 거듭할수록 척추 질환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지난해 척추 질환자 수는 약 920만 명으로 2015년에 비해서 무려 100만 명이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기동인 척추 아주 중요하죠. 이 척추 건강을 지키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시 딴 생각하셨나 봐요? 아닙니다. 네, 오랜만에 방송 나와서.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국인의 10명 중에 8명이 경험할 정도로 흔한 통증이 바로 이제 허리 통증이라고 합니다. 저도 좀 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네. 허리가 좀 많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허리 통증, 일단은 좀 잘 낫지 않는 통증이다라고들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허리 통증이 사실은요, 답을 드리자면은 잘 낫습니다. 잘 낫는 통증이에요? 잘 낫는 통증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참 반응도 잘하고 잘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집 근처나 아니면 다니시다 보면은 정형외과 병원이나 통증의학과 병원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환자들이 잘 나아요. 치료를 하면 잘 낫습니다. 하지만 재발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게 이제 특징적인데요. 처음에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허리 통증으로 왔다가 잘 나아서 일상생활하고 6개월, 1년 아무 증상 없이 지내다가 나중에 이게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먹었던 약으로도 안 낫고 지난번에 주사 맞고 한 1년 괜찮았는데 왜 이번엔 한 달도 안 가지? 이런 식으로 증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통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것이 원인인데 허리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척추뿐만이 아니라 관절, 고관절이라든지 골반 주위의 염증도 통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재발을 굉장히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전문의랑 꼭 상의를 하시고 네. 상담을 받으시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허리가 아팠던 분들, 저를 포함해서 무조건 좀 아픈데 그냥 참고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 병원에 가셔서 혹시 문제는 없는지 한번 점검을 좀 받아보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척추 질환지 말씀하신 대로 원인도 다양하고요. 증상도 제각각이라 사실 치료법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척추는 워낙에 환자가 많고 또 요새는 척추뿐만이 아니라 골반에 있는 통증들, 질환들이 허리 통증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켜서 상당히 그 질병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네. 예전에는 그냥 허리 아프면은 척추 MRI 검사만 한 게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골반 MRI 검사까지도 하기 때문에 고관절과 고관절을 싸고 있는 소켓인 비구 이 두 개의 이제 맞물림이 안 맞는 병부터 시작해서 천골이라는 큰 이제 척추뼈와 골반이라는 장골 사이에는 천장관절염도 요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지금 요통의 범위가 예전에는 그냥 척추, 허리 통증 하면은 디스크였거든요. 네. 아니면 협착증. 근데 지금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병도 종류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료법도 거기에 맞춰서 네. 개발이 많이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뭐냐면은 이 허리 통증, 척추 관절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증상이 있을 때만 치료하면 되고요. 증상이 없을 때는 사진에서 퇴행성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굳이 치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는 열심히 관리하고 운동. 제가 오늘 서진 아나운서께도 운동하라고 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서진 아나운서도 좀 숨쉬기 운동 그쵸, 열심히 숨쉬기만 하고 하기 있습니다. 때문에 허리에 관해서는 네. 안 아플 때는 운동과 관리 그리고 맞아요. 통증이 있을 때는 정밀 검사 후에
단계별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척추의 단계별 치료를 조금 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계별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 이거 많이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인데 네.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저희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1단계는 이제 보존적인 치료여서 제일 많이 하는 치료입니다. 물리치료, 그죠? 운동, 도수치료, 약물치료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치료로 일반적인 허리 통증은 대부분 낫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 그래서 조금 움직이기가 거북해. 그때도 주저하지 마시고 엑스레이 같은 기본 검사를 한 다음에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떤 건지 아세요? 어떤 걸까요? 약 먹어서 그게 진짜 낫는 건가요? 그 진통제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시는 분들 네. 많잖아요. 네. 하지만 그거 낫는 겁니다. 왜냐하면 척추 관절 질환은 통증의 원인이 염증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줄 때 그 진통제가 소염 진통제예요. 아, 염증도 가라앉히는. 그렇죠. 염증을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은 주된 증상이 염증입니다. 그래서 소염제를 먹거나 하면은 치료가 가능하고요. 네. 그걸로 인해서 염증을 줄이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물 치료도 같이 권유를 하는 거고요. 네. 요걸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비수술 치료나 아니면 수술 치료, 그리고 비수술과 수술의 중간 단계에 들어가는 이런 내시경과 같은 시술까지 포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허리 통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단계 치료로 대부분이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증상일 때 그러면 MRI를 빨리 찍어봐야 될까요? 글쎄요. 오랫동안 안 없어지는 통증이 있을 때. 그것도 맞는데요. 네. 다리 통증입니다. 아. 네, 다리로 방사통이라고 해서 엉덩이에서부터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통증이 네. 있어요. 저리고 당기고 찌릿찌릿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MRI를 찍어봐야지 되고요. 단순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는 안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요 1.5단계 바로 이 보존적 치료와 비수술 치료 사이 정도에 있는 신경치료와 같은 주사치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치료만 하더라도 제가 장담컨대 전체 환자의 80% 이상은 다 낫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병을 키우지 않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아까 똑같은 질문이죠. 약 먹으면 진짜 낫는 건가요? 와 똑같은 질문으로 그럼 주사 맞으면 진짜 낫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주사를 맞아도 낫는 네.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진에서 아무리 병이 심하고 어떻다 하더라도 안 아프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퇴행성 질환은 통증을 동반되지 않으면 그냥 지켜봐도 무반하기 때문에 만일에 요 단계에서 약이나 물리치료나 주사치료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면 그때는 통증이 없어진다면 지켜보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그런 기본 치료를 해서도 낫지 않을 경우에는 오늘 또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릴 시술 방법들, 비수술과 수술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것들이죠. 내시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전문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또 짚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단계 보존적인 치료부터 3단계 수술적인 치료까지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음을 선생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그중에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볼 치료법 어떤 건지 저희가 영상으로 보면서 설명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릴 건 이제 후궁관 내시경 시술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저 붉은 동그라미가 바로 후궁관이라는 공간인데요. 저 공간으로 이제 초소형 내시경을 탑재한 카메라를 탑재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안을 직접 들여다보면서 치료하는 방법이죠. 네. 우리가 이제 비수술, 수술, 시술 모두 다 이 치료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허리에 주사를 놓을 때도 저 후궁관을 통해서 놓게 되고요. 그리고 허리에다가 수술을 할 때도 저 후궁관으로 접근해서 나사 같은 것을 박는다든지 아니면 안에 임플란트를 고정하는 수술까지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후궁관 내시경 시술도 기본적으로는 접근 방법이 수술 방법이고요. 네. 부분 마취와 채소 침습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내시경 시술
시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네, 저 후궁간 내시경 시술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좀 알아볼 시술 방법이고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세 가지를 제가 짚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부위 마취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최소 침습. 그래서 1cm 정도의 최소 절개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내시경의 크기 자체가 8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안으로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열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혈량이 카운트가 안 돼서 실제로도 이제 시술 시에 있는 마취 기록지에도 출혈량은 0으로 나와요. 예, 카운트를 할 수가 없고 이 시술 과정 자체가 끊임없이 계속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하면서 치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후궁간 내시경 시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아주 간단한 수술에 속합니다. 그래서 후궁절제술 및 신경공 확장술이 정식 명칭인데요. 워낙 이렇게 획기적인 방법으로 부위 마취와 채소 침습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강경이라든지 내시경과 같은 거와 마찬가지로 후궁강 내시경 시술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허리 쪽 뒤쪽이다 보니까 흉터도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실제로 흉터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그림 준비해 오셨죠? 네, 저희가 이제 한 달 정도 경과한 사진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거의 알 수가 없죠. 엄청 확대를 한 사진이죠? 네, 맞습니다. 예.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제 거긴데 아무래도 이게 뭐 근육이나 인대 손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통증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술 후에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시고 다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쁜 현대인들은 병가라든지 그런 것도 마음대로 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럼요. 짧은 시간 안에 치료가 가능한 그리고 회복이 빠른 걸 희망하게 돼서 내시경을 선호하게 되죠. 네.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작은 흉터만을 남기고도 이렇게 치료가 가능한지 준비된 영상 보면서 또 구체적인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내시경 화면입니다. 네, 실질지 네, 시술하는 맞습니다. 장면이죠. 네, 팔락팔락거리는 게 이제 네. 터진 디스크인데요. 안쪽에 보이는 분홍빛깔의 것이 바로 신경입니다. 그래서 터진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뭐 집게 같은 게 보이죠? 저건 또 얼마나 큰 거예요? 저희 볼펜만 네, 합니다. 볼펜 예, 3-4mm 정도 됐는데요. 네네. 저걸 가지고 이제 안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안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네요. 그렇죠. 예. 저거 이렇게 싹 꺼내서 한 번에 나오게 되면 이제 어. 좀 보이죠. 엄지 손톱보다 조금 큰 사이즈의 터진 조각인데요. 와, 예. 보시면 지금 내시경보다 더 커요. 음. 예. 오, 그러면서 엄청 이게 크네요. 쑥 들어옵니다. 네. 네. 그래서 저 터진 디스크를 꺼내면 신경이 네. 풀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파열성 디스크니까 터진 디스크 화면을 보신 거고 뭐 가장 많은 환자에서 시행하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런 디스크가 터진 것도 있지만 딱딱하게 자라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제거하고요.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인대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두꺼워진 인대를 또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방법은 여느 다른 시술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비수술 치료법처럼 재발이 바로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 그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터진 디스크가 실제로 제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즉각적으로 사라지고 반응을 즉각적으로 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쉽게 그렇게 재발하지가 않습니다. 치료 실패가 별로 없죠. 그래서 내시경은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병변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술 이후의 효과가 좋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척추 질환 같은 경우에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도 많으시잖아요. 전신 질환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뭐 당뇨, 고혈압, 만성 질환 있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분들도 이 시술 받으실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 내시경 시술은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대학교 병원부터 척추 전문병원 그리고 개인 병원까지 많은 선생님들이 내시경 시술을 실제로 하고 계십니다. 많은 곳에서 하고 있고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90세 이상의 환자분들도 통증이 심한 경우 내시경으로 치료가 잘 된 경우도 많았고 또 이제 고령 환자들은 병이 많아요. 네. 심장 질환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콩팥 질환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신 마취라든지 아니면 출혈이 굉장히 두려워서 의사들이 좀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시경 채소 침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혈량도 거의 없고 예전에 옛날 내시경과는 다르게 지금은
초소형 카메라가 아주 발달을 잘하고 기구 발달이 잘해서 병변을 거의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계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치료가 잘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고령과 만성질환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보면서 8배까지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열에 9명 정도는 대부분 이틀 만에 퇴원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입원할 필요가 네, 없네요.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면 때문에 아무래도 요즘에 가장 많이 또 환자들이 선호하고 또 의사들도 가장 선호하는 치료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후궁관 내시경 시술의 특징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허리와 엉덩이가 아프거나 다리 쪽까지 저림, 당김 증상이 있을 때 의심해봐야 하는 척추 질환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부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말소리 잘 들었어.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어머니 인사 예, 나누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병호 원장입니다. 네. 예. 예. 저 원장님, 그거 유치가 서울이요. 여기 방송국은 서울입니다, 어머니. 네, 아, 아프신 거 말씀해 주시면 예. 제가 상담해 허리를- 드릴게요. 예, 허리를, 내가 디스크가 터져버려서 아이고. 10년 전에, 네네. 그것만 긁어내고 철사도 안 넣고, 네네네. 예, 그냥 그랬는데, 수술을 받으신 거 그때부터- 10년 전에, 그죠? 예, 네네. 근데 그때부터 좋아진 게 아니라 예, 예. 이제 치료하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견디고 한 거 10년이 간 거예요. 말하자면 아이고, 그렇군요. 예, 진통제도 먹고 진통제 주사도 맞고 그러니까 갈지도 없고 그래서 근데 방송 본 게 하도 좋게 나오길래 내가 전화번호를 적어놨고 아유, 그러셨구나. 근데 거기서 나오는 거 접대도 한 번 나왔는데 이번에 또 나온 설명이 또 틀리더라고. 네네. 그때 다르죠. 예, 환자 사례들도 그래. 바뀔 수 있고요, 어머니. 예, 많이 그죠? 그래서 예. 신개발로 좋은갑다 그러고 전화를 드리는데 그건 무슨 동이요 서울. 그건 어머니, 여기 방송국은 한국경제TV예요. 제가 아. 어머니한테 상담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조금 예.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은 허리만 아픈 거예요? 아니면 엉덩이하고 다리도 아프신 거예요? 아니요. 허리가 아프고 네네. 또 다리가 불이 나요. 아, 발목이만. 그러시구나. 그럼 어머니 허리, 다리도 불이 나는 것 같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7. 77세. 예. 네, 10년 전에 허리 수술을 받으셨고 예. 요게 어머니 이제 예.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수술을 받으면요. 예. 그걸 긁어내가 되니까 이제 그 아주 아픈 건 사라져요. 대부분이. 예. 그죠? 그래서 예. 그때는 터졌을 땐 꼼짝달싹은 못 하다가 수술을 예. 하고 나면 이제 움직일 수 있고 일상생활은 가능한데 예. 시간이 지날수록 요렇게 다리가 막 시리고 불이 붙는 것 같은 증상이 생겨요. 맞아. 그 왜 그러냐면 예. 디스크가 원래는 이렇게 척추 뼈 사이에 있어서 간격을 유지해요. 아. 근데 이게 주저앉아 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타이어처럼 공기에 이게 빠지는 거지. 원래는 예. 공기는 아니고 수분인데요. 디스크가 예. 터지면서 이게 가라앉으면서 신경이 예. 낑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걸으면 이게 예. 계속 낑기니까 신경이 아주 아프게 돼서 보통은 한쪽 통증이 더 많이 오고 시간이 지나면 양쪽이 다 아파요. 그래서 요거는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어머니. 일단 예. 정밀 검사를 해서 얼마나 그게 좁아졌는지를 봐야 됩니다. 맞아. 그래서 예. 뼈가 많이 자라났는지 아니면 이게 예. 그냥 주저앉은 게 병인지 아니면 염증이 병인지 그리고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오고 살이 찌면 그 척추 예. 신경에도 기름이 많이 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런 나 것들을 살- 보고 예, 배가 MRI 빠져서- 검사를 해봐야 돼요, 어머니. 그래서 한번 그 근처에서 검사하시고요. 주사 치료를 처음에 받으시면은 나을 수 있는 경우도
종종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정확하게 어디가 막혔는지 찾으시고 그 다음에 그 전문의 선생님들, 정형외과든 신경외과든 마취통증의학과든 그 선생님들하고 그 주사 치료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요. 그거 몇 차례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오늘 소개했던 내시경이라든지 아니면 수술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지금, 예, 네, 아주 좋습니다. 친절하게 예, 상담을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일단 아픈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처럼 정확한 진단이 이제 다시 한번 좀 필요하실 때가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또 허리 척추뼈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한번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고 다른 치료 계획을 하나씩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분처럼 척추 질환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편안하게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습한 여름철에 더 참기 힘든 허리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다음 전화 또 걸려왔다고 하니까요.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TV 보고 계시다면 TV 볼륨을 좀 완전히 낮춰주시거나 잠시 TV는 꺼주시고요. 전화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TV는 지금 TV는 보고 화면은 안 나오는데 지금 네. 네, 네, 전화로 말씀해 통화하시면, 주시면 됩니다. 예, 전화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요. 예.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네. 네, 네. 지금 혼선이 되네 전화기가. 네? 전화가 지금 혼선이 돼 두 군데서 지금 전화가 되네. 전화가 이렇게 잘 안 들으신다는 뜻이군요. 지금 통화하시는 분이 상담 받으시는 분이 맞으시죠? 예. 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우리 나이로 치면 65세에. 아유, 젊으시네, 65세면. 예. 네, 오늘 전화 주셨는데 방송 보면서 허리 통증 이런 거, 엉덩이 아픈 거 제가 상담을 좀 진행해 드릴게요. 저는 김병우 원장이라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감사드립니다. 어디 아픈지 말씀을 좀 해보시죠. 제가 디스크 수술로 4번, 5번 네네. 제가 생각에는 한 5번 정도 수술을 했거든 지금. 수술을 5번 하셨다고요? 예. 아이고, 고생을 많이 하셨네. 꼬리 그것도 우리가 간 거래가지고도 한번 하고. 그러면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수술을 5번 했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수술도 좀 하고.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이렇게 뭐 째거나 해서 수술을 했습니까? 예. 아니 아. 아주 아파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는 중이거든 지금. 치료를 받는 중이에요. 예. 서울에 모 병원에 지금 치료를 받고 예, 있거든요. 그거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예. 네네, 무료 상담이니까 제가 정확한 궁금하신 것들을 좀 해결해 드릴게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렇게 째서 수술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게 언제쯤 됐습니까? 하신 지는? 수술 마지막에 하신 지가 제가 한 16년도. 2010년도란 얘기예요? 16년도. 16년도. 예, 그러면 한 2010 4년 정도 됐군요. 네. 2016년도 했는데 네네. 최근에 검사를 하니까 피를 2개 받았거든요. 핀을 2개를 박았어요. 그래서요? 네. 받았는데 핀이 휘어져 가지고 네. 제가 좀 오른쪽 장애가 있거든 좀. 그러시구나. 다리를 조금 불편하게 걸으세요. 원래 걸으시는 게? 소아마비가 좀 있어가지고. 소아마비가 있어서요. 허리 디스크가 좀 휘어졌다면서. 네네네. 그럼 죄송한데 소아마비가 있으신데 걷는 것만 불편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다리 강직이나 떨림도 갖고 계세요? 걷는 게 많이 불편합니다. 오른쪽에 적지만 오른쪽 그러시구나. 많이 불편합니다. 근데 그 나사가 들어가 있는 핀이 부러졌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빠졌다고 하던가요? 아니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휘어졌답니다. 휘어졌다고요? 휘어져서 그게 종종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이게 소아마비 같은 경우에는 강직성 소아마비가 제일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다리가 한쪽이 이제 이렇게 딱 굳거든요. 아, 그래서 예. 이쪽이 그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맞아요. 근데 요게 처음에는 예쁘게 들어갔다가 예. 계속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게 휘어요. 아, 예, 그래서 종종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예, 예. 피는 중요하지 않아요. 피는. 아, 그 안에 디스크 사이에 들어가 있는 뼈 사이를 붙여주는 임플란트가 중요한데 아, 그것만 붙으면 됩니다. 아, 네, 그 핀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붙게 만들 때까지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더 많아요. 예, 근데 예. 그거는 이제 요건 조금 수술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화 상담만으로는 조금 어렵고 아, 그 해당 주치의가 뭐 어떻다고 설명을 하던가요? 좀 경과를 보자고 하던가요? 아니면 뼈는 붙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던가요? 아, 해당 병원에서 제가 가지는 않고, 네네. 조금 전에도 서울모 병원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휘어졌다면서,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 받은 병원에다 전화를 하니까, 네네. 예약을 해가지고, 상담을 해가지고 다시 오라 하더라고. 아, 그러셨구나. 네, 일단은요, 그래서 모양이 휜 것만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신경을 누르지 않고 그냥 휜 것만으로는 뼈만 붙으면은 그거는 괜찮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는 전화 상담만으로는 조금 어렵고 사진을 직접 예. 봐야 돼요. 보고 아. 안에 내부를 확인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예. 이 운동 열심히 하면서 보행하고 뼈 잘 붙게만 하면 되고요. 아, 제가 조금 네네. 전에 얘기했는데, 오른쪽 다리 장애가 있어가지고 운동을 못합니다. 아, 그렇죠. 하지만 그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재활 치료를 하시면 돼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운동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밀 검사 사진 보고 한번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얼마든지 또 나쁘지 않은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하고 또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지금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정확하게 사진도 좀 보셔야 되겠고 여러 가지 정보가 더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 잘 좀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희 김병원 원장과 함께 습한 여름철에 더 참기 힘든 허리 통증 다스리는 방법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후궁간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시술 이후에 예후가 좋았던 사례 있으시면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전화 사례에서도 네. 그죠 나사 박는 수술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많아요. 네, 척추에서는 이제 그 유압술이라고 하는 수술, 바로 핀 네. 고정술이 마지막 단계의 수술 중 하나입니다. 상당히 장점이 많아요. 저도 이제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은 그렇게 고정술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예. 네, 그 고정술이 갖고 있는 장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병이 재발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어긋난 뼈는 그렇게 맞춰줘야지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앞에 설명드렸던 그 사례 중에서도 이렇게 주저앉은 거는 무언가에 넣어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고정술을 의사들이 선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고정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수술을 자주 더 많이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한 장애가 좀 생기고 수술한 다음에도 이제 수술한 마디는 별 문제가 없는데 수술하지 않은 곳은 이제 문제가 생겨요. 네. 그걸 이제 인전마디 변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하지 않은 곳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거기를 이제 치료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비수술도 어려운 경우가 많고 뼈나 인대가 웃자라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데에는 신경주사 치료나 치료를 해줘도 잘 안 나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는 어느 정도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술은 다시 하기 싫고 그럴 때 이제 방법 중 하나가 이 내시경이 가능하다는 걸 오늘 이번 사례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80세. 보시면 네, 예. 80세 여자 환자분이시죠. 네, 이분은 이제 자주 제가 방송에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예요. 내시경을 하기에는 사실은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희끗하게 보이는 게 바로 이전에 들어가 있던 핀이 박혀 있는 자리입니다. 네. 요게 박혀 있고 요 위에 뼈가 잘못 자라난 거죠. 그러면 이제 통증이 보통 어디로 많이 오냐면요. 엉덩이 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처음에 고관절 질환인 줄 알아요. 그리고 80세 정도 되면 고관절 질환이 대부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척추하고 골반을 다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술한 윗자리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요게 날카로워서 이게 걸립니다. 그래서 통증도 계속 아픈 게 아니라 신경을 건들 때마다 생기기 때문에 통증이 갑자기 생겨요. 그리고 어떤 자세를 잘 하면 또 통증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걷는 게 불편해지죠. 그래서 걸을 때 막 똑바로 못 걷고 막 엉기적거리면서 이렇게 아이고, 걷게 돼요. 예.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왜 그렇게 걷냐. 그러니까 아프니까 환자는 참기 위해서 그렇게 걷는 건데 그런 형태로 되면서 보행이 점점 나빠지고 보행이 나빠지면 척추가 바로 못 쓰니까 저게 더 심화됩니다. 그래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눌려져 있는 걸 갖다가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넓혀주는 그런 시술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시술 전후의 사진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이 안쪽에 이 들어가 있는 잘못 자라난 뼈 조각과 인대 조각이죠. 예. 요게 신경을 누르고 있었고요. 네. 요거를 깎아서 이렇게 넓혀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렇게 검은 테두리가 있으면서 동그랗게 생긴 요게요.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이번에 끝난 다음에는 아, 그게 없어졌네요. 사라진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핀이 박혀 있었던 환자가 오랜 세월에 위에 뼈가 자라나면서 요게 신경을 누르게 되고 MRI는 정지 화면이잖아요. 움직일 때마다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통증을 유발했는데 그거를 깎아서 없애주니까 움직여도 누르는 게 없고 날카롭게 만드는 게 없기 때문에 증상의 개선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내시경 화면을 보면서 보시면 이렇게 압박된 신경의 뿌리가 보이죠. 이렇게 하얀 색깔로 아이보리 색깔로 보이는 게 전부 잘못 자라난 뼈 조각입니다. 저기 신경이 굉장히 세게 눌러요. 그래서 신경이 낑겨 있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서 보면은 신경의 색깔도 이런 분홍빛깔이 아니라 흰빛깔이 돼가지고 피가 안 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깎아서 넓혀주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안 보이던 신경이 보이죠. 그러면서 아 여기 이렇게 피빛깔도 돌면서 이렇게 피가 안 통하던 신경이 피도 통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통증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걷는 것도 좋아지고 추가적인 나사목 고정술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치료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치료가 참 잘 된 사례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80세 여성분에 대한 시술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볼 텐데요. 이분 역시 86세 여성분, 적지 않은 나이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내시경 시술의 장점을 부각시켜 달라고도 많이들 말씀하시고 요즘은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들을 최근에는 여러 방송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직접 이제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75세 이상이어도 본인들이 대부분 노인이라 생각 안 하십니다. 네, 65세면 아까 제가 사례에서 젊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전화로. 젊으세요, 65세. 네, 65세 60부터 할아버지 시작이죠. 아닙니다. 예. 네, 이제 그때 아직 청춘이시고 네네. 75세 이상은 돼야 이제 노인으로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현재 그 수술을 받는 척추 관절 환자의 평균 연령도 70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고요. 의사나 병원에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고령의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하는 치료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시술의 방법, 수술의 방법, 마취의 방법, 그리고 입원 기간 때 치료에 대한 이런 계획들도 전부 그걸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로 오늘 이 후궁관 내시경 시술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 사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번에도 86세 환자입니다. 지금 보시면 척추관 협착증이죠. 이게 가장 유명한 병이고 누구나 척추 질환 한번 들어봤던 게 협착증이지 않습니까? 협착증의 그 증상 자체는요. 대부분이 다 엉덩이에서부터 다리까지 내려가는 통증이에요. 일반적으로 한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다리 아니면 왼쪽 다리. 양쪽이어도 한쪽이 더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아픈데 왼쪽이 더 아프다.
오른쪽이 더 아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걷는 거리가 점점 짧아지고 그리고 많이 활동하거나 아니면 좀 컨디션이 떨어지면 밤에 쥐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잠을 설치는 경우도 생기고요. 점점 심해지면 다리도 가늘어지고 한쪽 통증이었던 게 양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연세가 86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셨어요. 이 협착증이 85세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60대부터는 생기기 시작해서 86세까지 이어온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술들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방송도 많이 보셨고 여러 병원을 다니셨던 환자분이셔서 잘 아세요. 무슨 시술 다 알아. 이미 본인이 받아보셨고. 네. 이제 비수술 치료 방법으로는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제 내시경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70세 이럴 때는 방법이 크게 절개하거나 나사 박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망설여진 거죠. 그쵸. 주위에서 또 안 좋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고. 근데 이제 거의 한계치까지 오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의를 해갖고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까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협착증입니다. 아주 심한 거죠. 아래쪽은 괜찮죠? 위에는 조금 좁죠. 여기는 괜찮고요. 여기는 아주 심하죠. 네. 그래서 이 4, 5번이 주변변입니다. 요게 5번 뼈고요. 요게 4번 뼈거든요. 요쪽이 등이고요. 그러니까 신경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완전히 막힌 거예요. 막히니까 신경 구멍이 좁아져서 환자가 다리를 저려하고 땡겨하고 걷기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시술을 끝내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넓어진 걸 알 수가 있죠. 보이네요, 이제 네. 신경 흐름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다가 안 보였던 네. 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여기가 아주 얇죠. 위에는 두꺼운데 네. 여기는 가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눌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신경이 가늘어져서 그런 거고요. 예. 실제로 단면도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막혀 있었잖아요. 까맣게 새카맣게 보여요. 그죠? 예. 요게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그렇죠. 모습이네요. 요 안에 신경이 보이는 거죠. 네. 이때는 뭐 거의 시술 전에는 뭐 거의 못 걸으셨어요. 그래서 막 지팡이도 거의 못 하시고 거의 뭐 휠체어 타고 들어오셨다가 요렇게 다 하니까 당연히 이제 통증이 좋아지면서 지금 아주 잘 다니세요. 네. 예. 근데 이 정도가 아주 오래된 지병들은 하고 난 이후에도 다리 저림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쵸. 예, 시리거나 저림 증상이 좀 지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술 영상을 보시면 여기 완전히 막혀 있는 게 보이죠? 신경은 하나도 안 보이고 잘못 자라난 뼈와 관절의 조각들이 신경을 누르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시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안에 신경이 훤하게 다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치료가 잘 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과 후 사진까지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척추 질환 때문에 병원을 좀 가셔야 되는 분들 병원 가시기 전에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02-66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희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안녕하세요. 분 연세가 제가- 어떻게 되세요? 예. 예. 제가 74살인데요. 네네. 네네. 전에부터 허리가 조금씩은 안 좋았어요. 네, 목소리 근데 너무 한- 젊으신데요. 74세. 예? 목소리가 너무 젊으시다고요. 아, 근데 허리가 안 좋으셨고요. 네. 두 달 전부터 네. 앉아 누웠다가 일어나려면 허리가 막 뭔 큰 바위덩어리 하나 얹어 있는 것 같아갖고 네네. 바로 일어나들 못하고 못을 잡고 이제 걸어야 돼요. 그러시고 네, 엉덩이나 그게- 다리는 어떻습니까? 다리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근데 허리하고 엉덩이 쪽에서 그렇게. 다리 통증은 뭐- 별로 없고요. 예. 이게 이제 오전에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한 거죠. 예. 네. 근데 그러더니 이것이 갈수록 이제 뭐 낮이고 저녁이고 시도 때도 없이 한 2달 전부터는 심해요. 그러면 그래서 네네, MRI도 찍었더니 아, 네네. 측만증도 있고 네. 협착증도 있고 네. 퇴행성도 좀 있대요. 네. 그래가지고 수술은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네. 그래서 이제 그 통증 클리닉에 가서 네. 검사를 했더니
5번을 맞으라고 그래요. 일주일 간격으로요. 네, 주사를요. 그래갖고, 네네. 예, 그래갖고 4번을 맞았는데 네. 그 막 독덩어리 같은 건 조금 없어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많이 생활이 불편해요. 아, 그래요. 걷는 것도 네. 뭐 자유스럽게 먹고 오고 네. 구불에서 뭐 줍는 것도 그러고 힘들고요. 여간 그러면은 제가 생활이 조금 불편한- 물어볼게요. 예. 설거지하거나 하실 때 예. 똑바로 서 있어 설거지 하세요? 아니면 하다가 이렇게 기울어지세요?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한쪽을 짚고 하죠. 짚고 설거지를 하는 거죠? 네. 예. 요거는요, 일반적인 병이라기보다는 이제 디스크 자체가 많이 닳아버려서 예. 척추가 좀 앞쪽으로 굽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디스크가 두꺼우면 예. 아침에 일어날 때 괜찮아요. 그래서 어린 애들 보면 아침에 예. 발딱발딱 일어나. 문제가 예. 없이. 근데 나이가 들면 디스크가 얇아지고 딱딱해지고 수분이 없으니까 오전에 잘 못 일어나요. 예. 앉았다 일어나는 그쵸? 게 제일 아주 힘들어요. 그게 쿠션 역할을 못 해주니까. 근데 예. 조금 젊었을 때는 근육이나 인대가 단단해서 예. 요거를 잘 잡아주니까 활동을 하고 나면 좋아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근육량이나 인대가 느슨해지고 감소하니까 이제는 이걸 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예. 좀 배가 있으신 편인가요? 없는 편인가요? 그렇게 많은 편은 살이 많이 찐 편은 아니에요. 그러면 더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배가 좀 있으면 배 때문이라도 요게 탁 안에 걸쳐질 수가 있는데 배가 없으면 이게 앞으로 접힙니다. 그러니까 걸을 때에 똑바로 못 걷고 처음에 이렇게 이러고 걸어요. 예. 뒤로 젖혀가지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차츰 반듯 해져요. 그렇죠. 지금 제가 안 보는데도 보는 것 같죠? 예. 예. 초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사들이 어떻게 할까, 뭐 맨날 생활이 같은 환자를 너무 봐서 그래요. 불편해요. 네. 아유, 요거는요, 지금 네. 하시는 것처럼 주사 치료 같은 것도 중요한데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운동하고 식습관이에요. 아, 밥을요, 고기를 좀 드셔야 돼요. 아마 야채만 채요. 이 나물 같은 것만 드실 거야. 고기가 입에 안 맞는 분들이 이런 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좀 하셔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걷는 게 마냥이 아니라서요. 조금만 걸어도 똑바로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2가지가 중요하고 통증이 있을 때는 약물과 그리고 그때그때 주사 치료를 번갈아 가면서 해주셔야 되고 관리를 많이 해야 제가 됩니다. 그 통증 클리닉을 4번을 했는데 맞고 나오면은 2달 동안 기운이 없어서 밥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어요. 아유, 그러시면 안 돼요. 일단 주사의 종류가 조금 많은데요. 가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진짜 별로 안 아픈 거랑 아픈 거하고 이제 몸을 움직이기 불편한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가서 얘기할 때도 내가 난 아프지는 않다. 근데 예. 몸을 이제 움직이기가 불편하다 얘기하면 또 주사 처방이 바뀔 수 제가 있어요. 움직이기가 불편해요. 많이 아픈 맞아요. 것보다. 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신경치료 같은 데는 스테로이드가 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양을 좀 줄이고 인대 강화 치료나 프롤리오 요법 같은 걸 해서 다른 걸 해주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관리가 중요한 병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하는 후근관 내시경하고 좀 거리가 멉니다. 네네. 하지만 관리하고 치료를 하면은 또 나을 수 있는 병이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허리 엉덩이가 아프거나 허벅지, 다리 쪽까지 당김, 저리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척추 질환 어떻게 하면 치료가 가능할지 살펴보고 있고요. 저희 전화 연결됐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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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3살인데요. 네, 63 63세시고 세시고. 어디가 네.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허리가 처음에는 허리가 많이 안 아팠고, 예. 네. 네네. 엉치가 많이 아팠거든요. 엉덩이가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심해져서 지금은 이제 허리도 아파요. 아, 그러고 왼쪽 다리가 한 번씩 마비가 오고, 마비가 오고 예.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네. 예? 전형적인 가장 많은 10명 중에 8, 9명이 이 증상으로 와요, 어머니.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지금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엉덩이가 아팠고 처음에는 그다음에 허리,
다리에 마비가 온다. 이건 학생들, 의과대 학생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야. 그러면 원인은 어머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척추에서 생기는 거고 예. 하나는 골반에서 생기는 거예요. 다 신경 때문에 생긴 일이고요. 검사를 하면 어디가 얼마만큼 막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MRI 예. 검사 같은 거 받아보셨어요? MRI 검사를 한 번 딱 찍어봤는데요. 네네. 3년 전에 3년 전에 앉았다가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통증이 심해갖고 많이 부은 거죠, 아내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를 갔었는데 네. 이게 대구에서는 척추 전문 병원이다 하는 곳을 갔었어요. 네, 잘 가셨네. 예, 갔었는데 거기서 찍으니까 협착증도 심하고 네. 뭐도 있고 이래가지고 네네.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때가 음력설을 일주일 앞두고라서 네네. 이제 수술은 못 하는 거고 일단 네. 주사를 맞았어요. 좀 나아지셨어요? 그 주사를 맞고 괜찮아가지고 아우,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있잖아요. 네. 그때는 주사를 6개월에 한 번 맞았으면 6개월까지 갔는데 지금은 아, 한 달에 한 짧아졌군요. 번 맞아야 돼요. 아, 요게 진행해서 그래요. 그게 이제 만약에 지금도 6개월마다 한 번 맞으면 이제 잘 버틸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지금 점점 짧아지죠. 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이에요. 한 한 달에 달에 한 번 한 번. 맞아도 아파요. 요건요, 엄지가 아파요. 어머니 오늘 말씀드린 내시경 시술이라든지 이런 걸로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래요? 네네, 치료 기간이 점점 짧아졌기 때문에 이제 주사로는 좀 한계가 왔고요. 네. 실제로 그 좁아진 데 넓히면 됩니다. 그래서 그 좁아진 데가 어느 부위냐를 그 MR 검사를 보고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대구도 아주 훌륭한 의료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하는 병원들이 많으니까요. 전문의랑 상의를 하셔갖고 이제는 이제 주사 말고 그 한 단계 위에 구멍을 진짜 넓히는 네. 이런 시술로 방향을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다음 단계 치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 계획들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김병호 원장과 함께 척추질환 비수술 치료법, 다양한 치료법 중에서 후분간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 시술을 받기 전에 환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있을까요? 네, 오늘 주의사항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방송 처음에 네. 뭐라고 그랬죠? 척추 관절 질환 검사가 어쨌든 간에 안 아프면 그만이다. 아, 퇴행성 질환은 사진이 어떻고 아주 심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증상이 가장 중요한 거라서 안 아프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약을 먹어서 괜찮으면 그걸로 정말 그만인 거고요. 주사 맞아서 괜찮으면 그걸로 그만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갑니다. 마지막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6개월 갔다가 점점 짧아진다고 했잖아요. 치료 방법 많습니다. 단계별로 치료하면 되고요. 항상 자기 증상이 중심이 돼서 전문의랑 꼭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병호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지수, 행복지수를 올려드리는 시간 건강매거진 2부도 마무리할 시간이 됐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날도 덥고 이번 주말 코로나19 대확산의 위기가 될 거라고 합니다.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개인 위생에 신경 쓰시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